오늘은 날씨가 화창하고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야외에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따가 영상이 끝나고 스튜디오에 돌아가서 또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잠시 또 만나 뵙기로 하고, 먼저 오늘 얘기할 주제는 무엇이냐, 비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비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국경을 넘어가는데 필요한 것은 당연히 아시겠죠. 패스포드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자동차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버랜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도 비자가 필요하겠죠. 이 말하자면은.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두 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권은 뭐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NGP라고 그러나요? 뉴 제너레이션 패스포드라 그래서 요즘에 한국도 그렇고 이제 선진국들부터 시작을 해서 새로 나온 훨씬 더 보강이 되어 있는 패스포드가 나와 있던 거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권을 받았으면은 대개 이제 여권은 이제 10년 주는 데도 있고 뭐 4년 주는 데도 있고 나라마다 다르지만은 한국은 아마 10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비자를 받아야 돼요. 제일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이제 무비자다. 무비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대사관에 가서 비자 스탬프나 비자 스티커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냥 여권만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그야말로 무비자라고 하죠. 또 그와 또 조금 비싸긴 하지만 여권을 들고 공항이나 또는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상대국에 들어갈 때 그 상대국 그 국경 검문소에서 받는 도착 비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대사관에 가지 않아도 비자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비자를 받는 거예요. 그냥 풀패스가 아니야. 그래서 도착 비자도 가게 되면은 비자 피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혹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퇴출을 당할 수도 있겠죠. 입국 거부가 당할 수도 있고, 그것도 이제 무비자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제 도착 비자는 국경이나 공항에 도착을 해서 받는 비자고, 당연히 수수료를 또 일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는 또 아닌데 약간 그 뭐 ETA라는 게 있어요. ETA 이제 우리가 말하면 E는 electronic, 그러니까 전자지요. T는 이제 travel, 여행. A는 authorization, 즉 여행 허가, 전자 여행 허가증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EST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걸 또 처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뭐 24시간 연인가까지 받아야 되죠. 카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그래서 ETA를 적용하는 나라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그거는 비자는 아니지만은 비자에 준해서 입국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해서 해당국에서 수입도 좀 챙기고, 그리고 걸릴 건 걸르고 해서 ETA를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E-비자라는 게 있죠. E-비자라고 했더니 뭐냐면 이거 그야말로 비자는 비자예요. 비자는 비자인데 스탬프를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프린터를 할 수도, 이메일 같은 걸로 해가지고 비자 형식을 취해서 이 비자가 떨어지면은 그거를 프린트를 해서 이제 가지고 가서 국경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또 당연히 비자 수수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대사관에 가지 않아서 그렇지 할 건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이 비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좀 변칙적인 또 방법이긴 한데 이제 관광 카드라는 거를 해요. 뭐 베트남에서도 하든가, 그리고 멕시코 같은 데에서도 미국이 무비자로 들어갈 수는 있긴 한데 또 관광세를 이제 뭐 그 목적으로 해가지고 관광 카드 뭐 이런 걸 팝니다. 그래서 그걸 또 사가지고 또 가야 되니까 뭐 이래저래 각국의 그 수입세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 비자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이제 정리를 하면은 여권 플러스 아무 스탬프 찍지 않고 여권만 들고 들어가는 무비자,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종이에다가 비자를 받는 이비자, 그리고 공항이나 국경에 도착을 해서 받는 도착 비자,
그리고 사전 여행 허가를 받는 ETA, 그리고 관광세 같은 거를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관광 카드 같은 거를 팔아서 비자 이외에 또 이쁘게 약간의 또 좀 뭐라 그럴까요, 수입을 좀 땡기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되겠죠. 이제 그거는 좀 시간도 좀 걸리고 귀찮고 여러 가지 좀 제한 사항이 있고 좀 까다스러우니까 또 인터뷰도 해야 되고 혹여나 거절이 당할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가고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인기가 없죠. 통과를 위한, 국경을 넘기 위한 준비 품목들이고요. 그리고 차량의 같은 경우에는 차량 등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한국 같으면은 뭐 중구 어디서 발행한 차량 이렇게 관리소인가요? 거기서 발행한 이제 차량 등록증.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만기가 있어요. 한국의 차량 등록증 만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여기 제가 살고 있는 데서는 4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4년에 한 번씩 차량 등록을 갱신을 하는데 거기에 유효 날짜가 있죠. 여행이 예를 들어서 출발할 때 이제 남는 잔여 기간이 1년, 2년이면은 그 안에 다시 그러면 차량 등록을 받으러 또 검사를 해야 되니까 돌아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시간 오버랜딩 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제 위조를 해갖고 다녀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그게 뭐라고 할까, 진품인지 가품인지 알 수도 없고, 또 사실은 차량 등록증이 이제 필요한 게 앞에 그 라이센스 번호판하고 그다음에 차대 번호가 상당히 중요하죠. 차대 번호들이 맞는지 여부를 하고 한 것뿐이지 진위 여부를 해외 이렇게 국경에서, 국경 검문소에서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차량 그 등록증이라고 그러나요? 소유권 그 원본을 이제 가지고 가셔서 요구하는 데도 있고 요구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왜 그러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멕시코 같은 데는 예전에 미국에서 렌트카를 가지고 와가지고 멕시코에다 팔아쳐먹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렌트카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또 차량 등록증 원부를 꼭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국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또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운전면허증은 요즘에 다행히 한국 같은 경우로는 이제 후면에 영어로 되어 있는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전 대부분의 이제 운전면허증 플라스틱 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제가 있는 이 오레곤주는 한번 발행에 8년이에요. 아마 한국은 10년일 것 같고 65세가 넘으면 5년, 70세 넘으면 3년 이렇게 하던가요? 하여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운전 운전면허 유효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장기간 해외여행을 면연하실 분들은 이거 고려를 좀 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보면은 국제면허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실상은 북미권 그리고 웬만한 나라에서는 국제면허증을 보자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제네바 컨벤션에 의해서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좋긴 한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여행 중에 써야 될 때 또 이게 유효기간하고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요. 다행히 미국에서는 제3자가 그거를 또 다시 새롭게 $25를 주면은 연장을 하거나 새롭게 발급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줄 수는 있어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국제면허증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웹사이트에 보게 되면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는데 안 인정해 주는데 미국에도 주마다 좀 다르다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국제면허증 자체가 보통 일반 경찰들이 몰라요. 그리고 세워가지고 그 검문 검색을 하는 거는 다 동네 경찰들이기 때문에 동네 경찰들이 이 국제면허증에 어떻게 생겼는지 이유를 잘 모르고 제가 보기에는 어지간한 나라에서는 법이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영문으로 돼 있고 이 사람의 그 아이덴티티 즉 어느 나라 사람이고 뭐 운전면허 카드가 불량한 것 같지도 않고 생년월일 맞고 여권하고 맞고 그러면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구석구석을 좀 다녀봐도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꼭 영문으로 되어 있는 뒷면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차량 등록증 이제 하고 타이틀하고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시고 국경을 이제 넘게 되면은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세관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민국은 사람이 통과하는 거고 차량은 이제 세관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세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TIP라는 거를 발행을 합니다. TIP는 이제 약자로 많이 쓰는데 오버랜딩 할 때 T는 temporary, I는 import, 수입, P는 permit이에요. 그러니까 일시 수입 허가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그게 자동차가 한번 들어왔다가 여기서 여행을 하고 이제 빠져나갈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 허가를 내줍니다. 주로 이제 기재사항은 차대 번호, 그 다음에 차 색깔, 그 다음에 생산자가 누구냐, 모델이 몇 년식이냐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주로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멕시코에 3개월 입국 허가를 받았다. 그럼 대개 자동차도 3개월 이렇게 유효 기간을 주고 물론 이제 입국을 하고 나서도 사람이 이제 체류 기간을 연장을 하면은 또 함께 자동차도 경찰서나 관광 담당 그 세무서에 가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IP는 되게 쉬워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이 TIP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차가 들어오면은 뭐 평택항이나 부산항 같은 데서 노란 딱지로 외국에서 들어온 차량이라고 뭐 이렇게 동그랗게 원이 돼 있어가지고 노란 딱지를 운전석 차 위쪽에 붙이는 뭐 임시 차량, 일시 차량 수입 허가증인가 뭐 이런 거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대부분 경찰이 요구를 하면은 종이로 되어 있는 세관에서 발행한 서류를 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TIP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몇 개국에서는 즉 주로 이제 아프리카하고 중동하고 이제 인도를 거쳐서 인도네시아까지 요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CDP라는 거를 또 요구를 해요. 그 CDP는 뭐냐면은 까르네 드 파사지라고 하는 이제 뭐 불란서 말로 통행 허가증, 뭐 통행 담보증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가 번역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뭐 하는 물건이냐 하면은 말하자면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팔아먹고 도망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한국에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차를 가지고 또 가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외국 차를 갖다가 자국에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담보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담보금 설정을 해서 CDP라고 하는 서류를 사서 그 나라 입국에 들어갈 때 그거를 제출을 해야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까살스럽죠. 그리고 담보금 자체도 굉장히 비싸고 문제는 또 1년 유효 기간이고 거기다가 연장은 가능한데 또 상당한 금액이고 그것도 연장해주는 비용도 상당히 세고 그리고 그 모든 담보금을 자동차의 출발 지점 말하자면은 서울이다. 서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아프리카를 갔으면은 그 1년에 못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번 연장을 또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찾아야 되니까 상당히 이 CDP라고 하는 문서가 오버랜딩 하는데 큰 제약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가장 노토리어스하게 뭐랄까 악평이 높은 나라가 이집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 CDP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부록 영상으로 나중에 한번 다 끝나고 시리즈 끝나고 한번 다시 기획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갖고 들어가면 자동차 보험을 내야 돼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그린 카드를 산다든지 하지만은 이제 개별 국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가 이제 그 국경을 넘을 때 보험증을 발행하는 나라도 있고 국경에서 살 수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좀 느슨해요. 그리고 또 비싸지가 않아요. 대개 뭐 자국에서 이 남미 같은 경우나 북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약간 뭐 물론 카나다는 좀 비쌉니다만은 북미 쪽은 좀 비쌉니다만은 남미 쪽에는 대개 10불 내외 선이니까 큰 부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를 또 갖고 다니면은 육로로만 다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사이베리아를 통해 가지고 유럽을 지금 갈약 같으면 여기에서 미국에서 이제 한국 평택항이나 부산항이나 인천항으로 자동차를 해상 육로로 보내야 되겠죠. 이럴 때는 그 뭡니까 그 정식적인 통관과 모든 통관 절차를 정식적으로 해요, 법대로. 하지만 이제 육로를 건너거나 또는 페리를 타고 갈 때는 굉장히 그 간이 형식으로 세관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하시고 해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간단한 뭐 한국과 뭐 일본 뭐 몇 시간 가는 거 정도는 페리, 뭐 브라질 고스톱 간다, 뭐 페리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나 저 큰 그 박스 알지 않습니까? 40피트나 20피트 컨테이너에서 여기서 보내거나 아로라 그러죠. 롤 아웃 롤인 그래가지고 뭐 롤러 방식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우리가 자동차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수출할 때 자동차들 쫙 많이 들어가는 큰 또 자동차만 전용으로 배송하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에 롤러선에 이제 실어서 보내는 방법이 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사람이 이 통관을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또 물론 이제 당연히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정치적인 문제가 좀 많이 걸리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러시아가 전쟁 중이다. 또 우리나라하고 점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기 전에 언제 또 입국에 까살스러운 또 제한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나라가 많아요. 또 얼마 전에는 또 우리가 쿠바하고 수교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쿠바 들어갈 수 있지만은 미국 여권으로는 아직도 가서 대사관 가서 비자 받고 또 그래야 된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한국 여권은 들어갈 수 있지만 미국 여권은 또 비자 받고 자칫 잘못하면 또 스파이로 또 몰리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가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또는 잘 지내다가 브라질 같은 경우는 무비자로 들어가다가 또 갑자기 비자를 받게 또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 미국 여권도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차량을 가지고 해외를 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점이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이점은 뭐냐면은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리고 이 경비를 많이 이제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과 같이 국경을 넘어서 그 나라마다 들어갈 때마다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수입과 그다음에 출국이 얼마나 원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가 가지고 다니는 게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나쁜 점도 있고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이제 중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패스포트와 비자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등록증,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운전면허, 그 다음에 국경에 도착해서 TIP 또는 까사스로 나라는 CDP, 까르네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국경을 넘어서 바로 이제 자동차 보험을 살 수 있든지 뭐 안 사고 또 어부적거리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상 운송로를 통해서 갈 때는 상당히 이제 많은 비용을 좀 지출을 할 거를 각오를 해야 되고 또 수출할 때도 지연이 되고 또 수입을 해서도 지연이 되기 때문에 통상 열흘에서 보름 정도 일정 자체가 훨씬 더 많이 더 지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륙에서 대륙을 건너갈 때 그런 점들이 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여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볼게요. 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권 파워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뭐라고 그래, 뭐 2등이라고 그러나? 뭐 2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193개국에 뭐 무비자로 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헨리 여권 인덱스에서 뭐 발표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좀 약간 뻥이 좀 심하고 그래요. 거기 가서 웹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여러 그룹을 져가지고 1등 그룹 몇 개, 2등 그룹 몇 개 해가지고 돼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그거 없고 그냥 193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비자라고 하는 것은 대사관을 통하지 않고 이비자라든지 그다음에 도착 비자 같은 거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3개 안에는 이비자도 받든지 도착 비자도 받든지 또는 그냥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든지 하는 국가를 모조리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193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다라고 클레임을 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웹사이트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뢰도가 떨어져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2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국뽕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좀 차가지고 헨리 인덱스 쓰기는 거를 좀 좋아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공개적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디냐면 패스포드인덱스.org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공식 기관에서 조사해서 이렇게 그 순위를 매겨놓은 바에 의할 같으면은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그룹으로 봤을 때는 여권 순위 5.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나라의 순서로 봤을 때에는 약 23위 정도의 여권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은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126개국. 미국 같은 경우도 되죠. 카나다도 그렇고 126개국.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도착 비자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아마 베트남도 그렇던가. 그래서 이제 나라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 이제 항구에서 돈을 주고 비자를 받거나 그랬습니다. 볼리비아 같은 경우도 아마 도착 비자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48개국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174개국이죠. 근데 이제 이게 헨리에서 193개국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겠어. 아마 뭐 홍콩이라든지 괌이라든지 그 테리토리들이 있죠. 우리가 말하면 국가는 아니고 테리토리까지 다 합친 것 같아. 내 느낌에는. 근데 근거는 없어. 그렇지만 이제 패스포드인덱스.org에 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무비자 126개, 그리고 도착 비자가 48개국, 총 174개국이고, 그리고 이제 24개국을 대사관에 가서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아무래도 프리 비자가 좀 많은 게 좋죠. 도착 비자보다. 그래서 나라보다 이렇게 이제 순위를 매기다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23위에 있고요. 제 1등 국가에는 아랍에미레이트가 현재 제 1등으로 단독 1등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한국하고 한번 미국하고 어떠한 그 여권에 있는지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 다니실 때 실질적으로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경을 넘어 다닐 때 이제 유럽 쪽에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유럽 쪽에 자 블라디보스토크를 해가지고 몽골을 좀 거쳐 보시든지 해가지고 뭐 민스크로 해서 저기 어디야 모스크바 해서 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나라가 어디냐면은 서쪽에가 바로 이제 발트 3국하고 위에는 이제 스웨덴, 핀란드 뭐 이렇죠. 노르웨이 거기 그 지역이고 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그 지역이 전부 다 쉔겐 지역이라고 그러죠. 쉔겐 협약 국가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비자 프리 패스 구역이죠. 그 26개국이. 그리고 이제 조만간 그리스 쪽에 있는 에게인가 거기가 지중해 저 말미에 있는 사이프러스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위쪽에 있는 불가리아하고 로마니아 쪽이 이제 곧 아마 쉔겐 지역에 가입이 돼가지고 총 29개국으로 아마 이제 곧 늘어날 것 같아요. 그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그 나라를 쉔겐 그 지역을 들어 서유럽이나 중부 유럽 쪽을 들어가려면은 3개월밖에 체류를 할 수가 없어요. 90일인데 그냥 3개월이야 치고 그리고 3개월 밖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3개월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그 유럽을 단순히 서부에 있는 그 29개국, 26개국을 3개월 안에 다 본다는 것은 이제 운전만 하고 다닌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되게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쉔겐 지역에 들어왔다가
다시 영국이나 아일랜드로 빠져나가서 또 영국이나 아일랜드 또 3개월 또 있을 만한 게 못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동부 러시아나 벨라루스 쪽이나 또는 크로아티아인가 이쪽 남쪽으로 내려와서 또 3개월을 머물고 또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상당히 이 유럽 여행을 자동차 갖고 하는 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쉥겐에 들락날락거리는 것은 무비자지만은 거기서는 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거기 아주 전 지역이 그룹으로 뭉쳐가지고 외국 여행하시는 분들, 자동차로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호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이제 비자, 여권, 그리고 출입국,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개관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패스포드 인덱스에 걸려있는 각국의 여권 모습들입니다. 보시면은 주로 푸른색 계열, 녹색 계열, 그리고 붉은색 계열, 검정색 계열들이 이렇게 5가지 색깔들이 주로 사용을 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세계 랭킹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글로벌하게.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1위 국가로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179개국으로 134개국을 프리비자, 그리고 45개국이 도착 비자, 그리고 19개국에서 비자를 요구하고 있어서 인덱스에서 가장 상위를 좀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2번 그룹에는 다 177점인데 여기가 이제 우선권을 두는 이유는 비자 프리를 먼저 앞세우고요. 그래서 프랑스가 저머니보다 약 1개국에서 앞서 있어서 2등을 실질적으로 2등을 좀 차지하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나 한번 쭉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는 5그룹에 있습니다. 5그룹에 174점을 총점 받은 국가 중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38개국이고 비자 프리가, 우리나라는 125개국이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서가 같은 동점에서 좀 앞서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125개국이 비자 프리, 그리고 49개국이 도착 비자, 그리고 24개국에서 비자를, 사전 비자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비자하고 한번 여권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프가니 같은 스탄 국가는 이게 비자가 있어야 되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빠른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1개월 이상 지체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여행 경로에 있는 국가들에서는 미리미리 비자 여권들을 알아가지고 무척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좀 내려다 보면은 벨라루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나라는 현재 전쟁 중에 있죠. 전쟁 중에 있는 폴란드와 소련, 러시아죠. 러시아 중간에 있는 나라로 러시아 편에 서 있는 나라이죠. 그래서 미국에 들어갈 때는 이제 미국은 비자가 요구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비자가 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제 당연히 한국 여권이 좀 강세가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 중에 당연히 한국 여권을 사용을 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보게 되는데 부르키나파소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또 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 여권은 도착 비자를 90일간 받게 돼 있네요. 부르키나파소도 예전에 한국 분들이 가서 납치돼 가지고 실종돼서 불란서 군인들이 여자분을 구출해온 그 아프리카에도 좀 약간 깡패 국가하고 반군들이 좀 많은 나라이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주로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비자를 요구하는 데가 많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비자가 요구를 하고 또 차이나 들어올 때도 비자를 요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름에 여행하기에 좀 가장 인근에서 어려운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에리트리아, 여기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한국이 또 비자가 요구되고 미국도 좀 비자가 요구가 되고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각국마다 쭉 이제 살펴서 보게 되시면은 이 어떤 나라 들어갈 때 여행의 준비를 먼저 해야 될지 좋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참 고고학적으로
볼만한 곳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한국 여권은 30일간 비자 프리입니다. 자, 좋죠. 미국은 지금 현재 이란과 또 중동전으로 아주 대척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이란에서 미국 사람들 올 때 비자를 또 요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그냥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비자를 요구를 하고 있고 대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비자 수속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럴 때에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매우 유리하죠. 자, 이래서 각 나라마다 요구되고 있는 그 입국 비자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 루트를 고민하고 계획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뵐게요.